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택과 마감의 정석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용역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마감을 해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감이 됐고 또 운용님은 어떤 점을 오늘 장에서 인상 깊게 좀 보셨는지 여러 사건이라고 하면 또 사건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운용님 보시기에 또 눈에 띄었던 점 또 의미 짚어주세요. 선택과 집중 스타일로 갈까요? 아니면 마감의 정석 스타일로 갈까요? 운용님 스타일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예. 전 둘 다 좋은데. 저도 둘 다 좋은데요. 다양한 스타일이 좋아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 2주 됐습니까? 이 이야기를 한 지. 2600에서 제가 수익 병의 현금 관리를 계속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말씀 좀 드리고 나서 지수가 한 200포인트 정도 빠졌어요. 자, 그 다음에 키워드를, 네 글자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거 이외에는 저는 다 제거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유를 갖다 붙이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많은 이유가 있으면 안 되고, 그냥 불필요하거나 알 수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건 다 이제 제거하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게 하나 나오거든요. 그게 네 글자 신용청산이에요. 익숙하시죠? 그리고 반대매매 또는 우리가 반대매매 나오는 시간대가 보통 9시에서 10시 타이밍이 많이 나와요. 증권사마다 약간씩 좀 다르는데, 그리고 주로 9시에서 9시 한 30분에 집중적으로 반대매매가 나옵니다. 그 전날에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증거금은 보통 증권사마다 좀 다르고 종목마다 약간 다르는데 평균 140%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2억을 빌렸으면 2억을 운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1억 4천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증거금을 추가로 이제 납입을 해야지만 유지가 되는 거. 그렇지 않게 되면은 강제 청산이 돼버립니다. 이 개인 투자가분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플로우를 한번 생각하면 되고요. 시간대가 보통 9시에서 한 10시 사이. 그리고 운용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이 있어요. 그 CFD 계좌를 좀 이용하거나 좀 이제 기간성 자금, 그러니까 한번 펀드 매니저를 했거나 아니면 자산운용 회사를 한번 운영을 해봤거나 그쪽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문 투자가 집단,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운영한 금액이 좀 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로스컷 따라갈 거 아니에요. 잘못 판단을 했었을 때. 요때 이 사람들이 물량 청산이 보통 언제 나오냐면 11시에서 오후 1시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리고 저때가 선물 옵션도 반대매매가 많이 나오니까 프로그램하고 연동된 물량들이 갑자기 우르르 나오는 거죠. 저 딱 2개의 시간만 보는 거예요. 무리수를 뒀던 사람들이 신용 물량이 우르르 나올 때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입 벌리고 딱 기다리는 거라고. 그러면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멀쩡하게 가다가 갑자기 쿵 빠지는 주식이 나올 거라고 했죠. 여러분들한테 어제 이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용청산이나 반대매매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신용청산을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11월 14일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한 300억, 200억 나오고 그 전에 또 한 1000억 매수 들어갔다가 뭐 이거는 사람들이 별로 안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냥 버틸만 했다는 얘기고 실질적인 항복은 11월 14일부터 사람들이 항복한 거예요. 그냥 2,900억, 3,000억, 그 다음에 11월 18일 2,900억, 그 다음에 11월 19일 2,300억. 이게 한 1조 조금 남짓 되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금액도 얘기해 드렸어요, 어제. 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미리 알려드렸다고. 얼마 정도 나와야 된다고요? 2조에서 한 3조가 나와야 된다고요. 제가 정한 겁니까? 아니요. IMF 때, 2008년도, 그 다음에 중국 차이나 리스크, 유럽 재정위기,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 뭐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저는 다 추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경제 사이즈에서는 2조에서 3조 정도는 청산이 되면 증권사들이 만약에 3조를 회수했으면
여러분 3조를 회수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3조를 회수했으면 3조가 청산된 게 아니에요.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한 2천만 원, 1,000원밖에 안 남아요. 2천만,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반대 매매나 신용청산을 하잖아요. 레버리지를 썼는데,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은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밖에 안 되고, 7, 8천만 원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수만 명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무리수를 둔다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7, 8천만 날아갔는데, 한 4%, 5% 올라가는 거 이거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더 무리수를 둔다고, 더 변동성이 크거나 아니면 더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거짓말해가지고 돈을 더 둔 다음에 아니면 집을 이렇게 담보로 이렇게 그 무리수를 두는 도박 심리를 더 키우게 되거든. 이런 것들이 절정에 나오게 되면 금액 단위가 여러분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아세요? 이런 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심리를 우리가 역용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시장 변동성 나오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조 단위 자금이 나온다고. 이게 조 단위 자금이 나와요. 그리고 아무리 적어도 보통 7, 8천억 정도는 터졌었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이때도 마찬가지네. 2022년도 한 8천억 정도 나왔을 때죠. 그러니까 요때가 그야말로 대부분 다 아사됐던 그런, 저럴 때 진짜 적극적으로 주식 사는 거예요, 여러분. 관리했던 현금들. 무슨 말이에요? 2022년도 6월 말 한번 가볼래요, 여러분? 최근 거 제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주식 투자는 금융 시스템만 이해하면 이길 확률이 높아요. 6월 28일 요때잖아요. 요때. 그죠?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 중간에 사람들이 다 들어간다고. 제가 원하는 전략은 뭐예요? 요런 구간에서 물탔던 사람, 약한 주식 물탔던 사람들이 비주류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후발주 물탔던 사람들이 전 요 구간에서 뭐 하겠다니까? 저는 확인하겠다 이거예요. 청산당해야 되고 감정적으로 로스컷을 해야 된다. 그건 물량을 받아먹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말인지, 이 수싸움이에요, 주식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을 한번 봐봐요. 종합주가지수는 사실 248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2400에서 한 2500 그쪽 올라온 거 아닙니까? 한 100포인트 정도 올라왔는데 요 구간에서 이 올라왔던 녀석을 잘 봐봐요. 어떤 주식 첫 번째로 올라왔냐면 제일 먼저 신용청산이 나왔던 주식, 반대매매가 제일 많이 나왔던 주식이 누구예요? 삼성전자. 딱 삼한전자 되고 나서 제일 약했던 주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근데 원래 반도체 가운데서 제일 강했던 애가 누구예요? 하이닉스 아닙니까? SK 하이닉스. 원래 반도체 가운데서 AI 대장이었잖아요. SK 하이닉스를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좀 달라졌어요. 원래 하이닉스 항상 강했잖아요. 그죠? 얘는 반대매매가 나온 거고 얘는 반대매매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반대매매 나온 애들은 낙폭가들 반등이 나오는 거고 얘는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이 지금 메마르니까 8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나 정도가 그나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인 거예요. 왜냐면 얘는 신용청산이나 반대매매 물량이 5만 원 깨지면서 많이 나왔거든. 5만 2천 원대부터.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앞으로 뭐냐면 5만 5천 원대에서 6만 원에 대한 이 밴드가 아직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투자 심리가 좋아지려면 동조가 나와야 된다. 어떤 주식?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는 사실상 삼성전자밖에 없는 거예요. 요 마디밖에. 근데 쟤도 낙폭가대 반등이고 물려있던 사람들이 손실을 좀 회복해주는 정도지 시장의 판을 이렇게 키운 애들은 아니라고. 반도체는 이걸로 기준이 다 잡힌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배터리는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야기했는데 가격을 정확하게 짚어드렸어요. 39만 5천 원과 40만 5천 원이 첫 번째 걸리는 자리라고. 딱 걸리잖아요. 그죠? 네, 딱 걸리잖아요. 여기서 이제 매물 한번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배터리는 얘밖에 지금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나머지 오늘 배터리가 좀 에코프로나 이런 데 반등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살아나야 된다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1만을 살려놔야 된다고. 아니면 하다못해 SKC라도 살려놔야 돼. 이유가 있어요. 돈기를 얘네들이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11만을 빨리 회복해야 나머지 배터리들이 좀 반등다운 센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기술 반등권에서 좀 제한될 거다. 그래서 배터리는 돌고 돌아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 얘가 마지막까지 이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애가 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얘만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바이오, 오늘 알테오젠 장중에 그 악재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할로자임 쪽 관련 특허 소송, 요것 때문에 한 20% 가까운 폭락이 나왔는데 봐봐요. 언제 나왔나? 9시 20분. 그죠? 얘 반대 매매 나올 때 누구도 같이 나왔냐면은 보르노이도 나왔어요, 보르노이. 몇 시에 나왔어요? 9시 20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멀쩡한 주식이 가다가 갑자기 폭락 나오는 이유인지 알았죠, 여러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반대 매매 나오면 그거는 반대 매매 물량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단타해도 좋다고. 근데 저는 이번에 바이오가 대장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잖아요. 위탁 생산으로. 이거는 트럼프 때문에. 대중 견제 키워드.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94만 원과 88만 원을 기준 놓고 얘를 위주로 대응하면 되는 거고, 얘가 살아나면 이제 에스팜, 바이넥스 이런 애들이 살아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 좀 그 에스팜 매스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개별로 대응하면 된다. 네. 이해되죠? 그리고 오늘 항공주들이 큰 폭의 차익 매물이 나왔어요. 사실 뭐 항공주만 조정 나온 건 아닙니다. 그 전력주도 조정이 나오고 조선주도 조정이 나오고, 그나마 이제 대북 관련된 주식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주식 가운데에서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에버다비 이런 애들은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항공주들이 많이 급락이 나와가지고 걱정이 네. 좀 되실 텐데, HVEM 얘까지도 이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태까지 두 종목 이야기해드렸잖아요. 하나시스템,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이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더 잡을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HVEM도 이런 애들도 이제 공략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새로운 종목이 하나 또 추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성금 투자하세요.